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부산터리 김 실장입니다. 실질적인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통사고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토바이 사고 관련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특히 이제 배달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오토바이들이 엄청 요즘도 많나? 코로나 때는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요즘도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뭐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뭐 횡단보도로 막 다니고 인도로 다니고 역주행에 할 수 있는 불법은 이제 다 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이에요. 신호위반 오토바이 대 불법 유턴 자동차와의 사고예요. 그래서 이제 불법 대 불법이 만난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고 가다가 전방 신호가 좌회전으로 바뀌니까 차가 좌회전 신호면 이제 차는 유턴을 할 수 있죠. 근데 유턴을 하는데 바뀌자마자 중앙선 침범을 해서 유턴을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좌측이죠. 여기 손목에 이제 분쇄골절, 굉장히 심하게 다친 거죠. 관절면에 인접한 데서 이제 분쇄골절이 발생을 하면 이 손목을 영구적으로 못 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신체 감정을 했더니 손목에 대해서 13%의 노동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13%면 꽤 높아요. 이분의 경우 이거를 손해액으로 산정을 하면 8천만 원 가까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위반을 했단 말이죠. 차도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이죠. 불법 유턴이 아니라 중앙선 침범을 한 거고 신호위반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13%의 노동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다는 이제 신체 감정 결과를 받았으므로 8천만 원을 청구를 하게 될 텐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몇 프로가 될까요? 신호위반을 했으니까 신호위반을 한 과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했냐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80%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위반한 과실 80%, 중앙선 침범한 과실 20%. 그러면 이분이 이 손목에 대해서 이거를 금전적으로 한 사람은 8천만 원이 됐단 말이죠. 과연 판결금을 얼마를 받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80%의 과실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8천만 원에 80%면은 88에 64, 6,400만 원이 공제가 돼요. 그러면 1,600만 원 남아요.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험사가 내준 치료비가 얼마냐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비용을 냈어요, 보험사가. 그럼 1,000만 원에 800만 원 또 물어줘야 돼요. 1,600만 원 남았는데 800만 원 물어주고, 그럼 800만 원 남아요.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가지급을 좀 신청을 했나봐요. 아무래도 이제 손목 다치고 이제 수술해서 입원을 했는 동안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가지급을 좀 받으셨는데 가지급 전액 다 공제를 해야죠. 전액 공제되고 결과적으로 판결금으로 받은 돈이 얼마냐면은 210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무과실이었다면 받았어야 할 내용인데, 근데 사실 무과실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분한테 과실이 아예 없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8천 몇백만 원 받으셨겠죠. 근데 신호위반을 한 그 부분 때문에, 그 과실 때문에 8천만 원의 손해액을 못 받고 최종적으로는 210만 원 받고 이 소송이 종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불법을 하려면 안전하게 불법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안전한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불법을 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내 과실 부분이 공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8천만 원이 210만 원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왼손 평생 사용하지 못하면서 합의금은 210만 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불편함을 평생 감수하면서 그러고 사셔야겠죠. 과실에 대해서, 높은 과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손해배상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송하면은 뭐 과실이 바뀔 수도 있는지 여부라든가 뭐 예상 판결금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과실이 높은 경우에는 큰 합의금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과실비만큼 손해액에서 감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치료비도 과실비만큼 물어주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분이 과실이 좀 적어서 합의금이 뭐 한 4, 5천만 원 된다, 그럼 소송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예상되는 과실이었었고, 설령 장애가 남는다 하더라도 남는 게 거의 없겠구나를 예상을 하고 차라리 소송보다는 합의를 진행을 하는 게 더 나았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소송을 진행을 해서 이런 결과를 받게 된 거죠. 내 과실이 높은 경우,
도대체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 뭐 어떻게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안전하게 서로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고 나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서로 안타깝죠.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내가 신호위반을 한 잘못이기 때문에 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거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거고,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과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